오늘은 우리 전자파 차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자파가 이제 전자기파라고도 얘기를 하고, 전자파 차폐는 영어로 일렉트로마그네틱 쉴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전자파 때문에 인체 해롭다든가, 특히 어떤 전자기기에 이제 전자파가 들어가서 오작동을 일으킨다든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전자파를 차폐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실험 같은 걸 한 그 경우를 이제 살펴보면, 휴대폰을 알루미늄으로 감싸면 거기 이제 전화가 이제 끊기게 되는 그런 현상, 그리고 이제 전자레인지에서 보게 되면 전자레인지가 다른 육면체인데 다른 면은 이제 그 철판으로 쌓여 있고, 그리고 앞면은 이제 망으로 되어 있다든지. 그래서 아무튼 전자파가 제일 쉽게 차폐할 수 있는 것이 금속을 만나면 쉽게 차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할 것은 그런 전자파 차폐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전자파를 그 도체로 막으면 왜 그런 전자파가 차폐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살펴볼 때 그 어려운 소식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소식들은 다 없애고 결과식만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먼저 전자파 차폐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전자파 차폐의 필요성을 보기 위해서 여기 전자기기 내 전자파 차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왼편에 위쪽에 있는 것이 뭐냐면 그 PCB에 전자 회로를 꾸며 놓은 건데, IC들이 있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선을 통해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자파가 발생하고, 외부에서 오는 전자파에 의해서도 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얘들을 이제 자체적으로 외부에 그서 오는 전자파들을 차폐해야 될 경우가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우리는 여기다 컴퓨팅 기능에다가 카메라 기능에다가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아주 작은 곳에 전자 부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자파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각각의 부품들을 쉴딩, 차폐를 해야 될 경우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 이제 위에 보면 각종 자동차 전자 제어 장치가 있는데, 우리는 자동차가 이제 기계적인 장치이기보다는 그 전자적인 시스템이 되어가고 있죠. 특히 우리 그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운전자가 없이도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때 오동작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일이 나겠죠. 그래서 오동작의 가장 큰 원인이 외부에서 이제 전자파에 의해서 어떤 부품들이 오작동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전자파를 차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부품들이 굉장히 이제 그 좁은 공간에 있다고 한다면, 이거 역시 이제 전자파를 차폐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전자파 차폐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한번 그 이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파 차폐 원리를 살펴보면, 여기 이제 인시던트 웨이브라고 하는 게 이제 입사파예요. 그리 이제 어떤 전자파가 이제 들어온다면 그걸 이제 차폐를 하려고 뭐 어떤 물질을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쉴딩 매터리얼, 여기에 이제 쉴딩 매터리얼을 갖다 놓으면, 요 쉴딩 매터리얼을 입사파가 만나면 그 반사파, 리플렉티드 웨이브라는 반사파가 생기고, 그 쉴딩 매터리얼의 그 두께, 종류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트랜스미티드 웨이브, 여기에 투과되는 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전자파를 위해서 어떤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기 오른쪽에 이제 기기가 있는 거고, 기기에 이제 투과되는 파가 적어야 좋은 거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그 두 개의 매질에 이제 경계면이 있어요. 매질 1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매질 2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서, 그 경계면에 근데 각각의 매질들은 다른 성질을 갖기를 입실1, 뮤1, 그리고 입실론2, 뮤2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그 매질들을 우리는 유전율, 그리고 투자율,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매질 2라고, 매질 2는 유전율과 투자율이 다른 두 개의 매질이 경계선이다. 유전율이 무엇이고 투자율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이 매질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경계면으로 뭐가 들어와요? 입사파가 아까 이렇게 비스듬하게 들어오는데, 비스듬하게 들어온 것을 해석을 하려면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경계면에 입사파가 수직으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전기장과 자기장, E가 전기장이고 H가 자기장이에요. 이 전기장에 I라고 쓴 것은 인시던트 이렇게 되어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입사파가 들어오고, 그 경계면을 만나면 일부가 반사를 해서 이 전기장의 리플렉티드니까 이제 반사파죠. 그 자기장도 반사를 이렇게 하고, 일부는 이제 투과해서 ET 트랜스미티드 일렉트릭 필드, 트랜스미티드 매그네틱 필드 해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 매질 1과 매질 2가 뭐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 지금 같은 경우 우리 아까 생각했던 걸로 보면 이쪽 입사파 들어오는 쪽이 공기이고, 여기가 이제 투과파 이쪽 이 뭐였어요? 쉴딩 배터리를, 그러니까 차폐할 수 있는 그런 매질을 갖다 놓았던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입사파, 반사파, 투과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전자파 차폐라고 하는 것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매질 2가 뭘로? 금속으로 될 때가 그 전자파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어떻게 왜 그런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그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에 보면 유전체 1과 유전체 2가 있어서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여기 경계선이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했고, 유전체 1은 유전율이 입실론 1 그리고 투자율이 뮤 1인, 그리고 유전체 2는 유전율이 입실론 2이고 투자율이 뮤 2인 물체를 여기다 갖다 놨다. 그러면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 반사하고 투과할 텐데, 우리 이 입사파, 이 I라고 하는 게 입사파이고, 이렇게 반대로 가는 게 이제 반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투과되는 거를 오른쪽에 갖다 그림을 그렸어요. 이때 얼마나 반사하고 얼마나 투과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반사 계수라고 하고 투과 계수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이제 구하는 것은 조금 복잡한 수식을 거쳐서 구한 거고요. 감마라고 해서 EI라고 하는 게 입사파잖아요. ER이라고 하는 게 리플렉티드, 이제 반사파. 입사파분의 반사파를 반사 계수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투과 계수는 이제 EI 입사파 된 것분의 트랜스미티드, 그래서 ET가 타우라고 하는 투과 계수라고 생각을 하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결과 수식들은 우리가 조금 복잡한 수식을 거쳐서 가니까 여기서는 그냥 이 결과식을 가지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에타2 플러스 에타1 분의 에타2 마이너스 에타1인데, 에타2라고 하는 에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 임피던스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에타2라고 하는 것은 물질 2가, 유전체 2가 갖고 있는 고유 임피던스가 되는 거고, 에타1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체 1이 갖고 있는 고유 임피던스가 된다. 그러니까 이 반사 계수는 고유 임피던스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그리고 투과 계수도 이제 에타2 플러스 에타1분의 2배 에타2라고 하는 값을 가진다. 그러면 여기서 고유 임피던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에타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자기장분의 전기장 이 값인데, 루트 입실론분의 뮤라고 하는 값. 아까 입실론이라고 하는 게 유전율이고, 이 뮤라고 하는 게 투자율이니까, 어떤 물질이 주어지면 유전율과 투자율이 주어지니까, 지금 같은 경우 유전체 1에서는 유전율이 입실론 1이라 그랬고, 그리고 투자율은 뮤 1이라 그랬으니까 입실론 원분의 뮤 1이 되니까 요 메타 1이라고 하는 값이 결정될 거고요. 메타 2라고 하는 값은 유전율이 입실론 2이고 투자율이 뮤2라고 하는 값을 가지니까 입실론 2분의 뮤2 하면 에타2라고 하는 값이 나와서, 이 값을 위에 소식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얼마나 파가 반사하고 투과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나온다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전기장 같은 경우 유전체 1과 유전체 2를 갖다 놓고 입사파를 이렇게 전기장에 입사파를 갖다 집어넣으면 전기장에다 투과 개수를 곱하면 투과파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전기장에 입사파를 갖다 놓고 이렇게 이제 반사계수를 곱하면 반사파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기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기장과의 관계들을 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와 같이 입사파가 있고,
반사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투과파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생각할 것은 전자파 차폐를 하려고 한다면 이제 금속을 갖다 놓는다 그랬으니까 이 유전체 이 부분에다 금속을 갖다 놓았을 때 전기장과 자기장이 어떤 성질을 가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면 돼요. 근데 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체하고 다른 점이 시그마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그 전도도를 갖고 있어서 그 전도도 값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유전체 1과 유전체 2였었는데 여기 보면 유전체 왼편에 이제 유전체가 있고 그 오른쪽에 이상적인 도체, 이상적인 도체라고 한다면 시그마라고 하는 값이 이제 무한대 값을 갖고 있는 잘 전류가 흐르는 그런 값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자. 물론 이제 금속에는 뭐 구리, 금, 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전도도가 다르긴 하지만 꽤 큰 전도도 값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런 도체 내부에 유전체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면 여기 반석의 수 아까 생각했던 그 수식이에요. 에타2 플러스 에타1분의 에타2 마이너스 에타1 투과계수가 에타2 플러스 에타1분의 2배의 에타2라 그랬으니까 근데 이상적인 도체인 경우에는 에타2라고 하는 값이 0이에요. 이것도 이제 조금 복잡한 소식을 정의를 하면서 얻어야 되는데 아무튼 에타2라고 하는 값이 이상적인 도체의 값은 0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위에 있는 수식에 한번 갖다 집어넣어요. 여기 있죠? 감마라고 하는 게 입사파분의 반사파하고 에타2 플러스 에타1이었는데 지금은 에타2가 0이니까 0을 갖다 집어넣으면 에타1분의 마이너스 에타1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고 투과계수 타우라고 하는 값은 입사파 2i분의 그 투과파 2t 값을 해서 에타2분의 에타2 플러스 에타1분의 2배 에타2 했는데 에타2가 0이니까 지금은 이게 0이라고 하는 값이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입사파가 들어와서 이 도체 내부에 투과되는 값은 얼마예요? 0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고 반사되는 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1이라고 하는 값인데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에 똑같은 값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상적인 도체 여기다가 아까 우리가 전자파 차폐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전자파가 입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상적인 도체인 부분에다가 도체를 갖다 놓고 오른쪽에다가 우리가 보호해야 할 전기 기기를 갖다 놓으면 이 전자파가 여기 투과를 못한다 그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 그 투과 계수가 0이기 때문에 여기를 투과를 못하기 때문에 보호가 될 수가 있는 거다. 그러면 이 전자파는 어떻게 되냐면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들어갔던 거하고 반대 방향으로 나오기 때문에 들어갔던 거하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마이너스 1 값을 갖고 있으니까 점선하고 실선하고 점선이 이렇게 만나요. 그러면 뭘 만드냐면 정제파라고 하는 스탠딩 웨이브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어떠한 일정 지점에서는 똑같은 값을 가지는 그런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파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이제 자기장이죠. 자기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값을 가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와 같이 도체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전자파를 차폐를 할 수가 있다. 왜? 그러면 투과 계수가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이상적인 도체인 경우에는 0이지만 이상적이 아니더라도 이 에타2라고 하는 값이 굉장히 작은 값이겠죠. 이 타우 투과 계수가 작은 값이라고 한다면 여기 들어왔던 입사파가 이 도체를 통과하면 굉장히 조금밖에 안 가기 때문에 오른쪽에 이제 전자기기를 갖다 놨다고 한다면 전자기기가 보호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전자기기를 꽤 큰 부피를 가졌다면 알루미늄 포일 같은 걸로 이렇게 싸면 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만약에 작은 부품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게 도체 성분을 이렇게 바를 수 있는 그런 성질들을 가져야 된다. 어떤 그 유닛이라고 한다면 그 유닛을 이렇게 이제 동판으로 만들어서 상자처럼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자파 차폐에 대한 그 얘기들을 마치기로 하고요. 관련 영상을 여기다 올려놓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구독을 하고 알림 설정을 하면 다음 영상을 받아보는데 용이하게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